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이 속도가 이어진다면 내일쯤에는 5천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며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는데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코로나 포비아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알아보고 정부 대책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가 고비라고 보고 방역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코로나19 확산세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기세가 전혀 꺾일 기미가 없습니다. 예. 이제 다른 지역에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에는 어제 10명 환자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서울, 경기, 부산, 경남, 경남은 아닙니다만 서울, 경기 지역은 거의 환자가 100명 정도 육박하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확산 추세에 변화가 있을 조짐은 없어서 당분간 이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확진자의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최근 자료를 보니까요. 여성 확진자가 전체의 62%,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많았고요. 그리고 전 연령대 중에 20세부터 29세까지의 확진자가 또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게 사태 초반만 해도 50대 남성이 코로나19에 좀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보면 양상이 완전히 바뀐 모습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천지 대구교회에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의 교인들의 이제 검사 결과가 반영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의 이제 집회 예배 방식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좀 안고 또 이제 31번째 확진 환자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아무래도 이제 감염원이면서 주로 확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31번 그 슈퍼전파자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성만 예배를 드린 건 아니고 예. 여성과 남성이 따로 구분해서 앉는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1번째 확진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성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분이 여성 쪽에서 먼저 전파가 되면서 여성 환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우선은 두 번째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그 교인이나 신천지가 기본적으로 젊은 여성분들이 또 상당히 신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대폭 환자가 늘어나고 또 신천지 교인들의 방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 또 대규모 슈퍼 전파가 일어날 때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20대, 30대 여성분들이 환자로 많이 확진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어제부터 통계 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와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하루 2번씩 이제 통계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자정 기준으로 오전 10시에 한번 발표하고 오후에 발표하는 건 지역별 구분은 없이 그냥 전체 확진자 수 증가폭만 공개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루 2번씩 자세한 이 지역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게 하루에 한 번으로 좀 줄면 현장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집계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이제 지금 당국과 지자체가 별도로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도 좀 있고 어떻게든지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좀 창구를 단위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자체는 또 지자체 나름대로 고민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이제 업데이트하는 측면이 있고 당국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 취합을 해서 한번 발표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총 취합을 해서 저녁에 일괄 정리를 한 다음에 아침에 발표를 하면은 좀 더 정리가 원활하고 뭔가 창구 단위화해서 나오는
결과도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조치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현장의 됩니다. 업무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보이고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낮이면은 아무래도 뭐 일도 많은데 아침에 한번 발표하고 또 집계해서 오후에 발표하려고 하면은 그 요원들이 다른 업무도 해야 되는데 이 통계도 내야 되고 하는 이 업무의 중복성이나 업무의 로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한가하다고 생각되는 밤 시간에 아마 정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망자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밤사이에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 2명이 추가가 됐고 이게 자가격리 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지금 정부의 정책 변경이 좀 있었는데 증상을 원래 3단계로 나누다가 이걸 4개로 분류하기로 했고 또 비교적 증상이 약한 사람들은 당장 어디 병실에 가는 게 아니라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치료만 받으면서 일단 지내는 쪽으로 정부가 대책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대책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 단체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꽤 이제 요구를 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확진 환자의 경향을 살펴보니까 한 80% 전체의 80% 정도가 이제 경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80% 되는 경증 환자는 주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면서 주로 이제 정상을 지켜보는 이런 분들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꽤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급격하게 뭐 상태가 악화됐다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위험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증도가 제대로 분류가 안 되니까 네. 실제로는 고위험군이라서 빨리 신속히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경증이라는 것 때문에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시는 분이 생기니까 이거를 다시 분류를 해서 네 분류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진짜 경증, 다른 하나가 이제 중등도, 중증, 최중증 이렇게 나눴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병원에서 그러니까 음압병상이나 아니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은 중등도, 중증, 최중증 이게 약 20% 정도 됩니다. 전체에. 그다음에 실제로 경증인 80%는 자가격리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예. 이거는 최근에 이제 사망 환자가 자꾸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시설격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에다가 전체로 집단 이제 수용을 하고 거기에서 전문 의료진이 계속 이제 상태의 변화를 보면서 혹시라도 긴급히 상태가 악화되면은 바로 격리병실이나 아니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신속히 치료에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체계를 이원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중한 분들은 격리병실이나 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모시고 예. 진짜 경증이다 이러면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모셔서 치료를 하는 이런 두 단계로 나눈 그런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조치가 나온 사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 대구와 경북 지역의 병상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구에서는 뭐 병상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고 또 정부 역시도 그 여타 지역의 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까지 좀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 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실제 그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빨리빨리 찾아가는데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에 음압병실이 약 1,070여 개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방금 이제 중증도 분류가 된 상태에서 중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음압 시설을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 정도가 이런 음압병실이나 전문 전담병원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압병실만 하더라도 약 1,000여 개니까 환자가 5,000명 수준이 되면은 음압병실의 요구도를 일단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미 확진되어서 음압병실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용 가능한 음압병실은 1,000개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환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분들을 어딘가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예. 대구 경북 지역의 음압병실은 50여 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만일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환자가 생기면 써야 된다 이러면서 사용을 못하게 하면 이것도 이제 사망 환자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전국에 있는 음압병상은 국가 재산이다. 그래서 국가가 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로 환자 발생을 한 대구 경북 지역을 국가가 직권으로 환자를 배분하는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벌써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늦어진 측면이 네, 이 있고요. 역시도 한 발 늦은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마스크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서 뭐 심지어 학교에 저장해놨던 물량까지 일단 빼서 쓰고 나중에 개학 전에 채워 넣는 뭐 이런 식의 좀 특단의 대책까지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란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또 관련해서 논란이 좀 됐던 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스크 하나를 본인께서 직접 써봤더니 2, 3일 정도를 한 개로 써도 괜찮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 정말 2, 3일씩 써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WHO나 전문가 집단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면은 본인이 내뿜는 그 습기 때문에 그 부근에 이제 세균이 자랄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바이러스가 그쪽에 이제 앉게 되어서 네. 또 이제 추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마스크, 우리가 알고 있는 KF80이나 KF94 이런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에 한 개 정도 쏘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 정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면 마스크도 괜찮습니다. 면 마스크도. 그러니까 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개를 쓰시면서 이제 중성 세제로 깨끗이 세탁을 하신 다음에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면 마스크를 한 3개 정도 하시면은 충분히 세탁하고 말리고 이렇게 깨끗한 것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마스크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에 한 개로 쓰시는 게 좋고 네. 면 마스크도 하루에 한 개를 쓰시면서 세탁해서 계속 사용하는 이런 거를 저는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작됐던 이 코로나19의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그러니까 차를 탄 상태에서 진료소에 들어가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검사를 마친 뒤에 그대로 차를 타고 빠져나가면 되는 네. 뭐 이게 이제 전국으로 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확진 의심자들과 섞일 우려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검사 속도도 빠르고 뭐 이런 식의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그렇게 짧은 시간 아마 입안에서 이렇게 검체를 긁어내는 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검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라고 하는 게 확진을 결정하는 검사가 아니고 예. 검체를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체 채취는 이제 차를 몰고 오시면은 문진을 하겠죠. 예. 이제 뭐 증상이 어떠느냐, 유증상 여부도 판단할 거고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체를 확보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검체 채취를 한 다음에 그 검체를 이제 확진 검사를 하는 기관에 보내서 검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좀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게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맞는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 이런저런 치료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에이즈 치료제를 썼다가 말라리아 치료제를 썼다가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썼더니 효과가 아주 좋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써도 뭐 의학, 뭐 법적인 뭐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규정에 맞는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되고요. 예. 또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좀 더 마련돼야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의도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과학적인 근거로만 놓고 보면 줄기세포 치료제가 효과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 줄기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좀 가짜 뉴스에 가깝지 않겠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나 말라리아 치료제가 효과를 보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근거가 떨어진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그리고 효과를 보일 가능성도 뭐 과학적인 근거로만 얘기하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신뢰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이 일반 국민인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뭔지, 그리고 정부가 추가로 또 대책을 마련할 법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속도감을 높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속도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자가 더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사망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 정부 불신이나 또 불안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망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또 이제 신속 진단 키트나 이런 거를 물량을 늘려서 최대한 신속 진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또 이제 생활치료 센터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자원,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는 것처럼 또 마스크 대란에서 보는 것처럼 자원 배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자원 배분의 원활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인 경우에는 뭐 이제 기본이죠. 마스크나 비누로 손 씻기 등 이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네.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점에서 모임을 이제 자제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통제나 권고를 아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든지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제 돌출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지는 국면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꼭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진이나 지금 이제 고생하고 계신 대구에 이런 분들에게 그 응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사명감이나 훨씬 힘을 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